가라, 시리즈.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모두가 이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 때 이순신 장군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전쟁을 어떻게 올바르게 끝을 맺고 또 다시는 이 땅을 넘볼 수 없게 한 몸 죽는다 한들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7년 중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이 극장가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00만 관객을 기록한 명량, 또 한산에 이은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해상 전투 장면이 생생하고 긴박하게 펼쳐지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은 영화 노량의 김한민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량대첩은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이 동아시아 역사상 최대 해전으로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놀랐는데 그만큼 치열했던 이 전투의 장면들을 생생하게 완성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2014년 명량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2년 이제 한산용의 출연 이러한 작품들의 어떤 전작들의 어떤 기술적인 이제 축적 그리고 이제 역량들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엄청난 삼국대전 그리고 밤 전투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함대전을 가능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롱테이크로 끌고 간 백병전 장면도 뭐 일품이다. 관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그 치열했던 그 해전 전투에 홀로 서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삼국의 병사들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길게 찍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고 그 마지막에 정점에 이순신 장군이 정말 외롭게 서 계시죠. 그리고 이제 태양은 떠오르고 그 장면은 절대 놓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물량과 여러 가지 공세를 다 하더라도 노력과 이런 공적을 다 최대한 발휘하더라도 이제 꼭 완성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장면입니다. 네, 영화에서 이미 끝난 전쟁이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주변에서 다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완전한 승리를 고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바라던 완전한 승리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결코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강하셨고요. 우리는 다들 이제 그 정도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과 뜻을 그 정도에서 기리는 정도에서 멈추는데 이순신 장군의 대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에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완전한 항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항복과 완전한 종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셨던 그것은 단순히 그 도망가는 적들을 그리고 또 7년간 우리 국토를 우리 산천을 유린했던 그들을 그냥 단순히 쉽게 돌려보내지 않겠다. 또는 뭔가 나중에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가 아니고 전쟁이라는 것은 승패가 있기 마련이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받아내야 되는 완전한 어떤 종결의식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량해전과 같은 완전한 또 승리가 필요했다. 물론 안타깝게 장군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종결에 대한 지점들이 매우 중요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제가 한 10년을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책들과 특히 난중일기와 그다음에 이분의 어떤 그 정신과 대의를 들여다봤을 때 그 지점에 매우 중요한 이 노량해전의 대의가 있다. 우리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진지하게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으면 아마
뒤에 300년 뒤에 일제강점기나 이러한 것들은 아예 존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분단 문제까지도 예. 다 이게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장군의 그 뜻이 바로 이 노량해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순신 네. 장군님께서 네. 그 노량에서 전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이런 네.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말씀까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노량대첩이 있기 직전 상황이 이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 왜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순신 장군 개인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한양으로 압송되고 투옥돼서 1997년 이제 2월 달 상황인데 음력 바로 뒤에 이제 9.4일생으로 4월 1일 날 이제 옥문을 빠져나오긴 하지만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예,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이제 예. 백의 종군 하시면서 이제 합천 초계 권율 장군의 도원수부로 내려오셔가지고 백의 종군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명량해전을 치르시고 명량해전을 치르시고 바로 직후에 또 아들 가장 아꼈던 막내 아들 이면이 외적들의 복수의 칼에 죽습니다. 예. 아산에서.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지 6년간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이 다 또 대부분 죽었지. 또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이 또 죽었지. 예. 그리고 또 그 한양으로 압송돼서 고문당하시면서 몸은 또 망신창이가 됐지. 그러니까 이분은 들여다볼수록 참 예. 좀 이렇게 먹먹해지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이순신 장군님한테 뭐 의지하고 뭐 그러고 네. 있습니다만 그 이 장군의 개인적 고뇌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지점도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노량해전이 그리고 이순신 삼부작이 단순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전쟁의 어떤 그 승리했다 뭐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고뇌가 결국은 정말 깊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죽고 예. 개인의 곁에서 사라지고 이러고 장신의 어떤 또 몸은 망가지고 이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분이 대단하신 게 그런 어떤 개인과 가족들 그다음에 전우들에 대한 그 고뇌와 그 고통이 결국은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또 이게 승화가 돼요. 그게 또 노량해전에서 또 발휘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하신 지점이죠. 예. 명량의 최민식, 한산의 박해일, 그리고 이번 노량에서는 이순신 장군 역을 김윤석 배우가 맡았죠. 네. 이 세 명의 배우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점을 그리고 싶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배역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느냐라는 예.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대답하는 것은 가장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의 특징에 맞게 그리고 그 특색에 맞게끔 배우들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 이것은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서의 이순신이기 때문에 예. 다른 배우분들이 가장 첨예하게 그 특성에 맞는 연기들을 해주면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네. 또 그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들을 이 세 배우분들이 대단히 잘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주연 배우는 3명이었지만 이순신 장군 한 분을 보는 듯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량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마지막 전투가 배경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씀 이걸 어떻게 표현하실지도 궁금했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도 그렇고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 영화를 찍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흔히들 말하는 내 죽음을 내지 마라, 싸움이 급하다라는 말과 함께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한마디를 더 하시죠. 예, 돌아가시면서 결코 이 전쟁을 예. 이대로 끝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그 지점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매우 중요했고 예. 그 지점을 화두 삼아 가지고 이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 드라마, 책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이 있었고요. 감독님이 만드신 명량, 명량, 한산. 예. 한산도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겠지만 예.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뭔가 DNA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뭐 나라 사랑에 대한 지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분의 어떤 네. 그 정신에 대한 지점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숭고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대의를 뭔가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라는 또 다른 그 일제 침략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많은 의병장, 그리고 의병 운동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순신 장군의 이 정신을 많이 되새기는 게 있었거든요. 가령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더 만들어내시고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딱 DNA적으로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내용과 관련해서 좀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그 북소리, 진격의 네. 북소리가 큰 울림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 만들게 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소리는 네. 단순히 북소리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대의와 의지가 그 속에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장군이 전쟁을 올바르게 종결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려는 그 결의와 의지가 그 북소리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북소리를 통해서 예. 우리 관객분들에게 장군의 어떤 그 뜻을, 그 뜻과 의지를 좀 잘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북소리도 사실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장면 전에 그 북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진격의 북소리, 멈추지 않는 북소리로서 장군이 독려하시죠. 그리고 또 살신성인의 북소리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북소리가 담아내는 함의와 그 정서가 정말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말씀 듣고 극장에 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노량의 전을 다룬 노량 죽음의 바다는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그 노량의 전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런 새로운 시작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부제처럼 죽음의 바다가 아닌 시작의 바다가 되는 그런 작품이니까요. 예. 그런 어떤 장군의 어떤 대의를 조금 새롭게 인식하고 보시면 훨씬 그 전쟁, 100분에 달하는 그 치열한 전쟁, 그리고 가장 노력해서 만든 그 해전이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량의 흥행 속도가 서울의 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량이 새해 첫 1000만 영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노량의 김한민 감독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